떴다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저는 지금 유럽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이자 종교개혁의 성지,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체코 프라하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촬영이나 취재로 여기로 온 건 아니고 살러 왔습니다. 참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휴직을 하고 프라하에서 1년을 살게 됐습니다. 변비행이 사라졌다라고 공지를 띄운 이유도 제가 체코에 왔기 때문입니다. 변비행, 앞으로는 떴다 변비행 인 프라그, 이런 이름으로 체코에서 제가 촬영해서 직접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제가 고가의 촬영 장비를 가져오지 못했고 촬영 인력이 함께 오지 못한 관계로 제가 직접 촬영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전 변비행보다 촬영 퀄리티가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벌써 이 경치부터 너무 압도적입니다. 체코가. 그래서 경치만 찍어도 보컬의 영상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체코에서는 한국 이야기보다는 한국에서는 듣기 어려운, 그리고 현재 나와봐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많이 찾아다닐 예정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유럽은 항공기 관련된 문화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정말 다양한 비행기 관련 문화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이 체코만 하더라도 항공 관련 전시회, 에어쇼는 심심하면 있고, 동네 쇼핑몰에 가도 경비행기가 전시되어 있을 만큼 다양한 항공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행에서는 주로 한국과 관련된 유럽 및 글로벌 항공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코가요, 정말 항공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민항기 역사는 체코 에어라인에서 지금 이제 스마트 윙스로 이어지는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군용 항공기 제작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뛰어난 실력과 생산력,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체코가 아무래도 각종 전쟁의 중심지에 있었고, 독일이나 소련, 러시아의 침략, 그리고 그들과의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과정에서 긍정적이게는 항공기 제작 관련된 역사와 기술력을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해놨습니다. 체코의 대표적인 항공기 제작사라고 하면은 1919년에 설립된 보드후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그런 곳인데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공기 제작사 중에 하나고, 이 항공사가 만든 대표적인 베스트셀러가 바로 L-39입니다. L-39 알바트로스. 요게 이제 전투기, 다목적 전투기를 개량이 될 수 있는 훈련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FA-50이랑 많이 견주기도 하는데 사실 성능 면에서는 FA-50이 정말 몇 단계 위죠. 무장력이나 이런 거로 몇 단계 위인데 요게 가성비가 끝장납니다. 얼마 전에는 체코 대통령이 L-39를 직접 타면서 유럽 전역에 세일즈에 나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서 세일즈에 할 정도니까 얼마만큼 체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 유럽의 텃밭에서는 L-39가 정말 훌륭한 항공기고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어서 L-39를 이기고 FA-50이 이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뛰어난 성과고, 저는 실제로 에어쇼 가서 L-39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도 변비행에서는 언제 다시 한번 체코의 항공기 제작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항공 민항기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1929년에 체코 항공이 설립이 됐는데 설립 당시 기준으로만 보면은 KLM, 아비앙카, 칸타스 항공, 아이로플로트에 이어서 세계에서 5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항공사였습니다. 사실 운영적인 면에서, 수익적인 면에서 좀 좋지 않았었고, 그런데 2016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잘 발전돼 오다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2021년부터 이제 파산을 하니 많이 막 그러던 과정에서 2024년 10월을 끝으로 마지막 운항이 중단이 됐는데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체코의 대표적인 항공사가 뭐냐라고 말하면 스마트 윙스가 있는데, 이 스마트 윙스가 체코 항공을 사실상 인수해서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운영권을 모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바틀라프 국제공항, 프라하에 있는 국제공항에 가보면 체코 에어라인 도장을 입은 항공기들이 몇 개 보입니다. A320이나 A220 같은 기종들은 아직도 체코 에어라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스마트 윙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항공사로 태어났죠. 2010년 이후에는 체코 항공이 사실 장거리 노선을 띄우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당시 체코항공이 인천 프라하 노선을 띄웁니다. 당시 이제 스카이팀 소속으로 대한항공과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체코항공의 배주주격이었던 곳이 바로 대한항공이었기 때문이에요. 대한항공이 지분 44%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어느 나라나 50% 이상 지분을 못 넘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44%를 갖고 있었다는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었던 거고, 대주주의 역할을 많이 했었던 거죠. 대한항공이 배팅을 잘했습니다. 의미가 컸던 게, 대한항공이 중부 동유럽에는 직항 노선이 사실상 없었는데, 프라하를 중심으로 해서 프라하에서 체코항공과 연계를 해가지고 뭐 바르샤바를 가든지 스웨덴을 가든지 하는 다양한 환승 노선을 많이 만들 수가 있었던 거고, 그거를 많이 노리고서 대한항공이 배팅을 잘 하다가, 정말 더 잘한 거는 코로나 직전에 이것을 지금 체코항공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윙즈에 사실상 좀 넘깁니다. 정말 잘 엑시트를 한 거예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스마트윙즈가 재밌는 회사인 게 1997년에 체코의 LCC로 원래 설립이 됐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야금야금 성장을 잘 해오더니 계속 체코항공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했어요. 대한항공 지분도 사고 정말 꾸준히 이제 커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일각에서는 이 체코항공이 파산할 즈음에 스마트윙스를 대놓고 또 정부가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해왔던 그런 곳이고, 그러다가 이제 체코항공이 막 법정 관리 들어가고 하니까 2024년 10월부터는 이제 사실상 스마트윙스가 체코항공의 운영을 모두 이관을 하게 되면서 체코항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체코항공을 2018년쯤에 한번 타봤던 기억이 납니다. 왜 기억이 나냐면, 당시에 랜딩송이 뭐냐면, 이 지금 체코의 정말 국민적인 영웅 작곡가로 불리는 이 스메타나가 작곡한 나의 조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스마트윙스가 체코의 대표적인 항공사로 자리매김을 했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은 이제 맥스 도입, 737 도입이 차질이 생겨서 스마트윙스랑 보잉이 좀 티격태격 했었는데, 그게 극적으로 타결됐다. 뭔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항공사고, 플릭도 보면은 45대 정도의 항공기를 돌리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프라하가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 허브 공항에서 장거리를 띄우는 거는 스마트윙즈보다는 뭐 에로티니, 그 다음에 에미레이트 항공이니, 뭐 KLM이니, 뭐 피에네어니, 이런 주변에 있는 참 대형 항공사들이 많은 노선을 뿌리고 있더라.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자, 이래서 국적 항공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해봐요. 자, 우리나라 직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원래 월, 수, 금, 토 이렇게 주 4일 띄우고 있었고, 4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 화, 목, 일 주 3회를 띄우게 되면서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주 7회를 띄우게 됐습니다. 사실 뭐 조금 있으면 뭐 코드쉐어도 할 거고, 지점도 통합을 하면서 사실상 같은 항공사로 운영을 하게 될 거고,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으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재밌는 뒷이야기가, 이 운수권 배분을 할 때 프라 인천 직항편을 티웨이 항공이 가지고 갈까봐 대한항공은 좀 노심초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티웨이 항공이 아닌 아시아나항공에게로 돌아갔고, 사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주면 계속 뭐 국점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 운수권 배분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뭐, 야, 너네가 다 먹으면 안 돼, 그냥 쟤네 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운항의 지속성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이 과연 프라 노선을 운수권을 갖고 간다 해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를 좀 봤을 거고, 티웨이 항공이 지금 기존의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고 있던 뭐 로마, 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여기 하기도 벅차요. 이런 상황에서 이 프라하까지 가져갔을 때 과연 티웨이 항공이 잘할 수 있었겠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붙었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아시아나항공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 7회 이렇게 좀 다니고 있으니까 여행객 입장에서는 사실 체코가 다른 유럽에 비해서 물가가 싸죠. 지금 요즘 뭐 아주 깎을 차수 없습니다. 그래서 4, 5월, 6월 뭐 방학 때까지가 성수기인데 좋은 가격에 여행을 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떠떠떠 변비행 체코 프라하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코에는 또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한국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체코에 있으신 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DM 주시고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보기 어렵고 경험하기 힘든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발품 열심히 팔겠습니다. 변비행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벌써 그립습니다.